어느 바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훈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개인적인 고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는 긴장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점점 피곤해져 갔다. 맑은 머리를 되찾고 치유의 시간을 갖고자 지훈은 명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친구 민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명상을 오랫동안 해온 민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방법 5가지를 추천해주며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이었다. 민수는 지훈에게 이 방법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지훈은 민수의 충고에 따라 매일 아침 10분 동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나서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로 민수가 소개한 방법은 호흡 명상이었다. 이 방법은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지훈은 방법을 배우고 매일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깊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상쾌한 기운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바디 스캔 명상이었다. 민수는 지훈에게 이 방법이 몸의 다양한 부분에 집중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누워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신체의 각 부위를 차례대로 인식하고 긴장을 푸는 연습을 했다. 이를 통해 하루 일과 중 긴장된 그의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방법으로 민수는 자해 명상을 제안했다. 이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향해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지훈은 명상을 하며 자신의 장점과 타인에 대한 감사를 생각했고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는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걷기 명상이었다. 민수는 지훈에게 걸으면서 주변 환경과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지훈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을 돌며 걷기 명상을 실천했다. 걷는 동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새들의 지저귀에 집중하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명상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훈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매일매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업무 효율도 높아졌고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훈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지훈은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민수에게 더없이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두 번째 이야기,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식단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심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섬유질의 중요성이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인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오트밀 한 그릇과 함께 베리를 함께 먹거나 점심에는 키노아를 곁들인 샐러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식단에 많은 섬유질을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들이 있다. 만약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마씨유나 호두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단순 탄수화물의 제한이다.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을 높인다. 하얀 빵, 케이크, 쿠키와 같은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로 만든 빵과 파스타로 대체하자. 이러한 대체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더 오래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네 번째 팁은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다. 가공식품에는 종종 불필요한 설탕과 소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음식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첨가물을 제한할 수 있다. 직접 만든 건강한 스낵이나 간단한 홈메이드 소스를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로는 좋은 지방의 균형 잡기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와 같은 불포화 지방을 선택하자.
이러한 좋은 지방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준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칼륨 섭취이다. 칼륨은 나트륨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나나, 아보카도,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높아 대화하는 음식이다. 이러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일곱 번째 전략은 적절한 수분 섭취이다. 물은 심혈관계 내에서 혈액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는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무알코올 음료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차로도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소비를 조절하자. 알코올은 적당히 마시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적정량의 음주를 유지하며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마시는 것을 피하자. 이러한 8가지 식단 최적화 방법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겨울철 심장 질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와 식습관을 잘 관찰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있다. 주인공은 항상 친구들과의 사교 모임을 즐기던 성격 좋은 남자 정환이었다. 근로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던 그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적정한 음주량을 넘겨버린 그날의 사건을 후회하곤 했다. 젊은 시절 술은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처음엔 작은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횟수와 양은 점차 늘어갔다. 알코올 의존은 스멀스멀 그의 일상에 침투해 건강에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 년 뒤 정환은 자주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건실히 생활하고 있었지만 정환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그의 간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의사는 장기적인 음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간 손상이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독성 물질로 계속해서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간세포를 손상해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정신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다. 알코올은 뇌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환은 점점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고 한때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조차도 흐릿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심장 질환이었다. 술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고혈압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였다. 이번엔 추가적인 검사에서 고혈압 징후가 발견되었다. 정환의 꺾이지 않는 음주 열망은 그의 사회적 관계에도 균열을 주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는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고 이는 원치 않는 말다툼과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알코올의 장기적 영향은 단지 그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 즉 친구와 가족들은 그가 다시 건강을 찾기를 바랐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정환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 사회적 동반자 관계 모두를 되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결심을 했다. 재활 치료를 통해 그는 점차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있었다. 음주로 인한 손상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그는 남은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정환은 이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술의 유혹에서 벗어날 동기를 부여했다. 이 긴 여정은 그에게 단순한 음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인생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한 도전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희선 씨는 찌뿌드드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온몸이 무겁고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계속 누워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일단 열을 재었습니다. 체온계는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젯밤에 덥지도 않았는데 감기에 걸린 걸까?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희선 씨는 일단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고 살짝이라도 목을 움직이려 할 때마다 기침과 함께 심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출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상사는 오늘 하루는 쉬면서 회복에 집중하라는 친절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죽을 쓰고 허브차를 끓였습니다. 너무 매운 음식이나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에 죽을 떠서 한 숟가락 천천히 씹으며 음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머릿속으로 지금의 상태를 가만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희선 씨는 요즘 계속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었지만 최근 유행하던 인플루엔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건강서적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있던 노트를 펼쳐 자신의 증상과 건강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다음에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와 상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물과 허브차를 번갈아 마시며 증상을 완화시키려 했습니다. 기침이 심할 때는 꿀과 레몬을 섞어 따뜻한 물에 타 마셨고, 두통이 심할 때는 이마와 목덜미에 시원한 수건을 대며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자 희선 씨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감기나 독감 같은 증상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병원균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피로가 풀리면서 몸이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피곤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이틀 후, 희선 씨는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앞으로도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깜빡 잊고 있었던 정기 건강검진 예약도 미루지 않기로 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희선의 경험은 만성 피로와 감기 증상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증상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